안녕하세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아버지 볼에 뽀뽀하는 장면. 여러분은 이걸 그냥 애교로 보셨나요? 전문가들은 이미 다른 걸 읽어냈습니다. 2026년 새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북한 이슈 10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옆에는 북한 전문가이신 김철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중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2026년 신년 행사에서 김주애가 김정은의 볼에 뽀뽀하는 장면이 공개됐어요. 이게 단순한 부녀관계의 과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북한식 정치 메시지입니다. 김주애는 이미 2022년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30회 이상 김정은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건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공식 직함이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제1비서 같은 직함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북한은 후계자 수업을 매우 치밀하게 진행하거든요. 김정은도 20대 초반에 이미 공식 석상에 나왔으니까요. 김주애는 지금 10대인데 벌써 이 정도 노출이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겁니다. 두 번째 이슈, 러시아 파병입니다. 김정은이 신년 메시지에서 대남 비난보다 러시아 파병 부대를 먼저 언급했다는 게 포착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원래 북한 신년사는 미국과 한국 비난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쿠르스크 전선에 우리 전사들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현재 전투병 약 1만 2천 명이 파병됐고 추가로 공병 1,000명, 건설병 5천 명이 더 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총 1만 8천 명이 넘는 병력이네요.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탈북자들 증언을 들어보면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싸우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들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면 북한 내부의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들을 철저히 통제하려 하겠지만요. 세 번째, 8,700등 핵 잠수함 공개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참 추진을 직접 거론했다고요? 네, 이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국의 핵잠수함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말했어요. 보통 북한이 한국 무기 체계를 일일이 언급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신경 쓴다는 뜻입니다. 실제 작동 가능한 핵잠인가요?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죠. 우리도 수중 핵 능력을 갖췄다는 심리전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든 안 하든 한반도 군비 경쟁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6나 발사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궤적을 바꿀 수 있어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걸 시험 발사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도 전역이 사정권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저고도 비행 능력을 강조했는데 이건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한미 연합 방어 체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죠. 다섯 번째 이슈는 좀 무겁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입니다. 이 중 일부는 2013년부터 억류됐으니 벌써 13년째입니다. 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억류되는 건가요? 북한은 이들을 인질로 활용합니다. 대화가 필요할 때 카드로 쓰려는 거죠.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3년이면 가족들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보낸 신년 축전이 매우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확실히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북한이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불편해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난다고 느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해왔는데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니까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된다고 보는 거죠. 북중러 삼각관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북한 내부에서 한국 노래가사 수첩이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문화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K-팝 가사를 몰래 적어서 돌려보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처벌하나요? 네, 북한에서 남한문화 접촉은 반동사상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단속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호기심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USB 하나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담아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8번째, 2026년 제9차 당대회가 곧 열린다고요? 네, 이번 당대회는 향후 5년간 북한의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중대 행사입니다. 경제정책, 군사노선, 외교 방향이 모두 여기서 정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김주애의 공식 직함 부여 여부도 주목됩니다.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당대회에서 경제 회복 카드를 꺼낼까요? 북한 경제는 코로나 이후 더 악화됐습니다.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무역도 크게 줄었고요.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대신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거래죠. 9번째,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요? 네, 최근 한국 정부가 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북 선전 방송을 조종하면서 긴장 완화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길 원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 간격을 좁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 채널이 완전히 막히면 위기 상황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9개 이슈를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주시죠. 2026년 북한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김주애를 통한 권력 승계 준비. 둘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 강화. 셋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될 겁니다. 북한은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고 한미는 연합방어 태세를 더 강화할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파병 경험과 한류 유입이 북한 내부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경험한 젊은 세대가 늘어날수록 체제 통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억류된 한국인 문제는요? 이건 정말 시급한 인도적 사안입니다. 13년째 소식조차 모르는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중재도 시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인간의 문제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변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당장은 어렵지만 씨앗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류를 접한 MZ세대, 러시아에서 돌아올 병사들, 이들이 작은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강력히 통제하겠지만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폐쇄 체제는 결국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현재 북한의 주요 이슈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김주애의 후계 준비부터 러시아 파병, 핵잠수함 공개, 억류 한국인 문제, 북중 관계 변화, 한류 단속, 당대회 준비까지 하나하나가 한반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북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당대회 결과와 러시아 파병 병사들의 귀환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김철수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이슈 톡톡이었습니다.